헬로 이슈토크에서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도내 단체장과 기관장 등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 들어보는 특집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영기 통영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올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석 달째 접어들었는데요. 시무식 시작 이후에 꽤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좀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올해 을사년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통영시 기관 그리고 단체 신년 인사회 그리고 읍면동 연두 순방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박한수 경상남도 지사님과 함께 수산식품 산업 거점센터를 점검을 하고 도민 상생 토크에서 지역 현황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통영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위한 첫걸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민선 8기 우리 통영시정 후반기입니다. 지난 전반기 또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민선 8기 출범 이래 통영시 도약을 위하여 총력을 쏟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자 유치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자 3조 원 이상 투자가 예상되는 도산지구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투자 협약과 더봉 코리아와 먹거리 관광 산업 육성 협약 체결 등 역대급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과 국내 제1호 관광형 개발전 특구 지정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심의를 기울여서 미래백년의 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통영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와 제35회 경남 생활체육대회 재축전 등을 잘 치러서 대규모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방문객들에게 통영이기에 가능하다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또 2024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통영시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장 관심이 큰 분야가 이 시민 생활과 관련된 그런 수건 사업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 외에도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이 안전한 든든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무더위 속에서 소규모 물길 쉼터를 설치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고 하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를 정비해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 정진을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구도심 스마트 버스 셀터 조성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각종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울폐각을 활용한 투수블록 오도 정비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확대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사업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섬주민 해상교통 운임 전원제 사업, 지하계층 대상 해상교통 운임 전면 무료화 사업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들었고 욕지도 식수원 개발 사업은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우리 식수난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지난해 성과들로 사실 올해도 좀 기대가 큰데요. 이 올해 통영시의 시정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올해 우리 통영시 시정 방향은 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새로운 통영입니다. 이는 민선 8기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통영시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정을 힘차게 견인할 역점 시책으로는 먼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산대첩교 건설과 KTX 통영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통영다운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우리 도산지구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삼도수군 동제형 미디어 아트 조성 사업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로 통영을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로 뻗어가는 통영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개발하겠습니다. 최첨단 현대식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우리 외식산업 개발원을 조성해서 먹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이 우선인 든든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돌봄 서비스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시민 맞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청년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정 방향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또 추진할 그런 역점 사업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는 민선 8개의 완성을 위해서 행정력을 쏟음과 동시에 주요 해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우리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추진입니다. 한산도와 내륙 간 접근로를 확충해서 섬 연계 관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한산대첩교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우리 시는 풍부한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25, 26 글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를 유치한 남해안 대표 해양 레저 관광 중심 도시입니다. 1일부터 시작된 해양수산부 주간 공모를 착실히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도 1021호선 일부 구간 승격입니다. 언문교차로에서 관문 사거리 구간 일평균 도로교통량이 5만 대로 상시 정체 구간입니다. 향후 우리 남부 내륙철도와 KTX 통영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통영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우리 도지사 순방시 언문교차로, 유호교차로, 관문교차로로 구간을 지방도 1021호선에 포함시켜 노선을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최종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슈였었던 통영 어부장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관광객도 많이 찾았고 그만큼 인기도 있었지만 사실 또 그에 따라서 민원도 좀 있었는데요. 올해 좀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는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서 통영 어부장터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리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 지난해 약 37만 명의 관광객이 통영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행사 기간에 궂은 날씨와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운영상 미흡한 점도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축제 준비와 운영을 더욱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상 여건과 상관없이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할 예정이며 행사장 규모를 확장하고 교통편을 추가 마련해서 우리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약 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방문객이 불편함을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통영 어부장터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좀 주를 이루는 것이 아무래도 관광 산업인 것 같습니다. 통영시에 좀 직간접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난해 우리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이 되어서 지방 4대 특구 중 문화특구와 기회발전 특구에 모두 선정되는 큰 성과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 통영시를 통영다운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통영이 가진 문화의 강점을 살려서 음악과 공예 등 지역 문화를 육성하고 또 도시 전체에 음악이 흐르는 글로벌 음악도시, 또 공예의 고부가 가치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성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1호 야간 관광 특화도시로서의 통영만의 특색이 있는 콘텐츠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을 목표로 남북권 강력 관광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통영항 옵션부 게이션 조성, 해상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발굴로 남해안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통영을 남해안 문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 통영은 사실 뭐 관광뿐만 아니라 또 수산업이 주력인 도시입니다. 뭐 통영굴, 통영멸치 뭐 이렇게 다양한 수산물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산식품 클러스터라는 또 대형 사업이 좀 진행 중이죠. 예,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우리 식품 소비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또 역량 있는 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와 우리 시는 수산물 가공 산업의 고도화 및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산면 일원에 2028년까지 약 432억 원의 사업비를 경남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종 단계 사업으로서 우리 수산식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창업과 마케팅을 연계하고 집중화된 시설과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지역 수산물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우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로 수산물의 소비 부진 해소 및 해외 수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인구 정책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남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사실 인구 감소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영시의 또 인구 정책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예 키우기 좋은 도시 통영, 보육, 육아 부담 완화라는 공약 아래 공공보육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든든한 아이 돌봄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안전도시 통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 안심 성화자존 조성과 시지역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정책을 통해서 제13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도내 최초로 설치한 무장애 동암 놀이터 그리고 올림공원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4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통영다운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통영을 찾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시는 3번의 도전 끝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년 37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통영 어부장터 축제를 비롯해서 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우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통영시 SNS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자체마다 이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통영시가 꽤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비법이 있습니까? 예, 통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우리 SNS 역할이 커지면서 우리 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서 최신 트렌드와 재미 요소를 반영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우리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한 결과 지난해 제14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시부분 최우수상과 올해의 SNS에서 카카오 스토리 당근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누구나 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짧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청년들의 시정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생활정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통영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도 운영할 계획이며 SNS를 활용한 소통 창구를 확대해서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올해 통영 시민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올해 포부와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요. 예, 그동안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통영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바탕으로 통영 시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 그리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최초와 최고로 만드는 통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향한 여정에 우리 통영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영시에게 올해가 이미 갖춰진 탄탄한 자연과 인문 환경을 바탕으로 행정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쌓아나갈 미래 100년의 원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